여러분, 필러로 입술, 입꼬리 시술을 할 때,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입술을 분류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입술은 다양한 유형들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내 입술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유형이냐면요. 첫 번째로 윗입술이 이렇게 어느 정도 일자형의 윗입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시옷자가 심한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일자 입술이 있고 시옷자 입술이 있습니다. 자, 일자 입술 한번 볼까요? 입꼬리 쪽에 필러를 한번 주입을 해볼게요. 이렇게 주입을 했어. 이렇게. 뭐야? 윗입술의 방향이 하늘로 향하게 돼서 입꼬리 올림이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맞아요. 윗입술의 축이 일자인 경우에는 단지 입꼬리 필러만으로도 어느 정도 입꼬리가 올라가는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그럼 시옷자 입술 한번 볼까요? 자, 시옷자 입술 같은 경우에 입꼬리 쪽에 필러를 주입했습니다. 자, 필러 주입했어요. 자, 그래, 입꼬리가 올라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애매모호하기도 하고 근데 뭔가 좀 아쉬워요. 그럼 입꼬리를 좀 더 올려볼까? 좀 더 올려볼까? 열심히 했어. 뭔가 좀 더 이상해집니다. 자, 오히려 더 처져 보이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자, 시옷자가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즉, 외측 인중이 더 길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리해 볼게요. 자, 시옷자 입술의 경우에 입꼬리 필러만 맞으면, 입꼬리 필러 쪽만 뭔가 입술 조작을 하면요. 입꼬리 올리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자, 시옷자 입술의 경우에 입꼬리 필러만 맞으면 입꼬리 올림이 오히려 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숙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시옷자 입술 경우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자, 간단합니다. 시옷자 입술 같은 경우에는요, 먼저 약간 일자로 만들어야 돼요. 먼저 일자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입꼬리 올림 필러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사실 시옷자 입술 같은 경우에는 일자 입술보다 뭔가 한 단계, 두 단계, 단계가 더 필요하다. 그리고 조작이 약간 더 필요하다라는 거를 아시면은, 입꼬리 필러로 입꼬리 올리는 게 그렇게 막 쉬운 개념은 아니구나라는 거를 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 시옷자가 심한 입술을, 그 입꼬리를 올릴 때는요, 약간 한계점을 좀 알아야 돼요. 시옷자가 심한 입술을 입꼬리를 올릴 때는 적어도 윗입술의 볼륨이 조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입꼬리 올림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일자로 좀 만들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아무래도 윗입술 조작이 좀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은 윗입술이 조금 더 두꺼워질 수밖에 없고요. 더군다나 시옷자가 있는데 어쨌거나 그래도 입꼬리 올림 윤곽을 좀 약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좀 세게 잡다 보면은 입이 좀 많이 길어질 수가 있어요. 많이 길어질 수가 있는데 시옷자가 심하면서 입이 길다?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입도 좀 많이 넓어질 수밖에 없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입술 시술이 참 어렵다는 거예요. 환자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전 잘 알고 있어요. 자, 입이 더 이상 길어지면 안 되고, 입이 더 두꺼워지면 안 되는데, 입꼬리는 올리고 싶은 거야. 자, 그런데 필러 시술의 메커니즘을 보면은, 그렇게 좀 그 과정이 조금 그렇게 녹록치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입술 입꼬리 시술을 많이 하고 그리고 타원에서도 해온 그 결과물을 보면요, 입술 시술은 그렇게 만만한 막 시술은 아니에요. 특별히 입꼬리 올림에 있어서는요. 어떤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입꼬리만 올리러 갔는데 원장님께서 이렇게 이것저것 많이 하시더니 결국에는 난 입꼬리만 올리러 왔는데 원장님께 많이 하시더니 입이 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돼서 무슨 메기 수염처럼 변했어요. 원숭이 인매가 된 것 같아. 자, 이런 케이스들은 사실 굉장히 많아요. 이제 입꼬리를 올리려다가 필러 주입을 막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입술이 더 길어지게 되고 외측 인중은 더 길어지게 돼요. 그리고 시옷자 교정은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서 그런데 아무래도 필러를 넣기 때문에 입이 더 두꺼워지는 그런 낭패를 겪게 돼. 그래서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요, 필러 시술에 있어서 가장 녹이는 시술을 많이 하는 시술이 뭐냐면 입술 시술이야.
지금도 강남이나 홍대나 뭐 여러 가지 지방에서 열심히 입술 필러를 맞고 녹이고 맞고 녹이고 그런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있잖아요. 사실 필러로 입꼬리를 올라간다. 필러로 입꼬리를 이렇게 올린다. 이런 작업은 사실 의사의 많은 경험과 좀 노하우가 좀 필요로 합니다. 사람마다 그 입술의 유형이 굉장히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C자가 이렇게 있고, 어떤 분들은 더 이렇게 있고, 어떤 분들은 한 이 정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있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획일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입꼬리 올린 작업은 그렇게 뭔가 공식화돼서 하는 게 아니라요. 의사 자체의 경험이나 의사가 시술에 임할 때 어떤 임기응변이 있거든요. 그런 시술자의 능력에 따라서 결과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